이번에는 비열과 열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했었죠? 물 100g이랑 콩기름 100g 끓였을 때, 그리고 물 100g이랑 물 200g을 끓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알코올 램프를 썼는데 똑같은 알코올 램프를 썼다는 거죠. 즉 똑같은 알코올 램프를 썼기 때문에 콩기름 100g, 물 100g, 물 100g, 물 200g에 같은 양의 열이 공급되었다는 거죠. 즉 온도는 변하는데 공급된 열이 같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실험 결과로 보면은 그래프를 우리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온도가 얼마나 변했나 확인해 보니까 처음 온도 이렇게 치고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했다면 콩기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보다 온도의 변화가 더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죠? 콩기름 100g. 우리 요 현상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알겠지만, 자, 이 물과 콩기름은 지금 어떻죠? 그렇습니다. 질량이 같은 두 물질에 대해서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온도 변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다르더라.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 하면은 바로 비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됩니다. 이 비열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 어떤 물질 1kg에 대해서, 즉 질량을 똑같이 맞춰두고 100g, 100g, 1kg을 1도씩 올리는데 또는 1도씩 내리는데, 즉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의 뜻입니다. 즉 온도를 요만큼 변화시키는데 얼마만큼 많은 열이 필요한 거죠. 콩기름 같은 경우는 1도씩 변화시키는데 요만큼의 시간 동안 끓여야 된다면 물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시간 동안 끓여야 되죠. 즉 콩기름과 물 중에서 누가 더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많은 건가요? 자, 물과 콩기름 중에서 누구다? 바로 물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물이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큰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비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1도씩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은 거고, 콩기름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1도씩 변화시키는데 적은 양의 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물 100이랑 물 200, 즉 물이랑 물 200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물 200g, 그 다음에 여기는 물 100g. 즉 이번에는 보면 분명히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인데 뭐가 다르다? 질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의 변화가
다르더란 말입니다. 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온도의 변화가 다르다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비열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다른 두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인데, 이거는 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다릅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 연용량입니다. 연용량. 연용량은 이런 질량의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1도씩 변화시키는데, 올리든 내리든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인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1도씩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200g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물 100g과 물 200g 중에서 누가 더 연료량이 큰 것이다? 그렇죠. 바로 물 200g짜리가 연료량이 더 큰 겁니다. 즉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더 많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온도 변화가 작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물 100g은 연료량이 작기 때문에 1도씩 변화시키는데 더 적은 양의 열이 필요하니까 온도 변화가 가파른 겁니다. 이렇게 비열과 연료량은 어떤 물질의 열에 대한 이야기로서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 비열은 질량을 이렇게 똑같이 맞춘 다음에 비교하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있는 거고, 연료량은 이런 물질이고 뭐고 필요 없이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연료량이 비열보다 더 큰 개념이 됩니다. 실제로 연료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열과 질량을 곱한 값이 연료량이거든요. 즉 비열이 크면 당연히 연료량도 클 것이고, 질량이 크면 또 연료량이 클 겁니다. 아무튼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만큼 되냐, 그게 바로 연료량이 되는 거고, 비열은 질량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물질마다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열과 연료량이 들어간 예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죠? 즉 저번에 했었지만 해륙풍, 그쵸? 바닷물에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바닷물 쪽에서 온도 변화 작으니까 낮에 부는 바람과 밤에 부는 바람이 다른 겁니다. 또 무슨 예가 있죠? 우리 뚝배기에 음식을 담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뚝배기가 일반 다른 그릇보다는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도 식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니까 국물이 오랫동안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탕이랑 사우나, 이 두 군데 온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정도를 느끼는데 다르죠. 이것도 사우나의 온도가 거의 70도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는 이유는 사우나의 연료량이 작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비열과 연료량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